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OS 문제, 저번 주가 정말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올 정도로, OS 문제. OS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우리 분사무소는 딱 두 개가, 자, 설치신고가 어디에, 그리고 서류가 또 이상했습니다. 꼭 두 개. 자, 둘 중에서 하나 나올 거다라고 예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기출문제 또 풀이 특강할 건데, 한번 그때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법인이 나왔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꼭 분사무소가 좀 어디 가도 다 이상하고 이전이 됐건 휴업이 됐건 인장이 됐건 어느 쪽이나 꼭 문제가 됩니다. 저기도 서식에 확인설명서 거리계약서 거기 가서도 또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걔가 이제 어디서 떨어져 나왔냐입니다. 개업, 그죠? 주된 사무소. 개 없으면 아예 분사무소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구가 전국에 240개가 넘는데 다 어디로 모여라? 주된 사무소. 아마 공무원들 지들 편리하려고 주된 사무소로 다 모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이면 정말 관리가 엄청 어려울 겁니다. 한쪽에서 관리하는 게 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본 엉뚱한 소리 났죠. 분사무소 등록관청 X. 여기는 맞지 않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저기 대전. 그러면 세종시의 분사무소 도도 어디다가요? 대전에다가 주된 사무소에다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된 사무소로 모여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번 X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록 신청할 때는 보준 설정 없었습니다. 아마 주된 사무소는 까다로워 쓰는 것 같습니다. 3분의 1. 실무교육 다 받아라. 결격사유 다 없어라. 이러다 보니까 자본금 또 5천만 원 갖춰라. 자, 이러다 보니까 대거나 얘기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분사무소 간단하잖아요. 책임자 교육 받았니? 사무소 얻었니?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두 번째가 항상 있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분사무소를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 못합니다. 뭐 없으면 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바꿔서 보증 설정을 해야 신고가 된다. 뭐가 맞대요? 그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는 보증 설정 해야 됩니다. 1억짜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없으면 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7일 만에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자, 2번, 요것도 X. 자, 주된 사무소하고 완전히 달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나란히. 그리고 세 번째, 공동사무소 잘 안 나오지만요. 승낙서. 여기도 한 번 정도 또 내볼 만합니다. 그리고 뭐 사무소 설치하면서 요런 문장이 바로 들을 겁니다. 누구 승낙서를 얻어야 되냐고 꼭 건물주가 맞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세 번째 볼까요? 공동사무소를 설치를 하려면 같이 쓰잖아요. 같이 쓰면은 누구 사무소 쳐들어갈 건데입니다. 누구 집 하나 삐져 있습니다. 지사무소 반을 덮치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주에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누구 승낙서래요? 요거는 다른 개업공사입니다. 다른 개업공인주사에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지 건물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사무소 쳐들어가냐고 다른 개업. 그러면 을이면 갑한대입니다. 갑의 사무소 뚝 잘라서 쓸 거니까 지금은 승낙을 얻어와야 됩니다. 여기는 승낙서는 다른 개업 공인주사라고 해야 됩니다. 번지수를 살짝 바꿔서 시험 문제 내봤다. 그럼 이제 건물주는 내봤으니까 임대인 그러겠지.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도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무조건 이전 신고는 하나가 나옵니다. 자, 옳든지 틀리든지 아니면 케이스 문제도 유사하게 내봤습니다. 변경사항 기재 저번주에 해봤던 그리고 재교부 요거는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약간 까탈스러워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4번 볼까요? 7일만 틀린 게 아니라 이전전도 맞겠는지입니다. 꼭 언제 그리고 어디 가서 신고도 못하냐 그럴 겁니다. 자, 네 번째 중개사무소를 이전을 하면은 7일 이내입니다. 뭐 열심히 정리한다고 했는데 7일 이내에 그리고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이전 전 갈 일도 없는데 거기를 왜 갈까? 그입니다.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자, 틀린 소리만 해놨죠. 딱 두 군데입니다. 얼마 이내 7일이 아니라 그죠? 열흘 그리고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그죠? 이전 전이었다가 후로 바꿨대요. 그것도 얼마 안 됐대요. 이제 편해졌대요. 이전 후가 맞습니다. 요 네 번째도 X. 자, 이런 문제는 꼭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록증 첨부해라. 사무소 새로 얻었으면 사무소 입증해보라고.
사무소 확보 서류 가지고 와. 또 근생 얻었니? 요런 소리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또 처리 기간이 일주일 걸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 해볼까요? 자, 분사무소. 여기도 그냥 사무소가 이렇게 본인이 넘어가시면서 해석을 잘못해서 신경 안 써갖고 맞는 줄 알고 뒤통수 맞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5번 해볼까요? 분사무소. 분사무소가 이전을 하면은 서류 지금 다 어딨니가 입니다. 자, 이전을 하면은 이전 후. 거기는 이전 후가 아닐 건데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한다. 보통 사무소는 그래. 근데 분사무소는 어디래요? 얘도 주된 사무소, 또 주된 사무소, 설치도 주, 이전도 주, 인장도 주, 휴된 사무소, 휴업도 주된 사무소, 죄다 그냥 주된 사무소. 5번도 X. 그리고 자, 이전전에서 행정처분이 발생했습니다. 이전전이 잘하니까 하고 보낼까? 아니면 손떼, 송부에 싸다가 보내. 딱 세 번째 있었을 겁니다. 받고 누가 할까? 그입니다. 관할은 앞으로 누가 할 거예요? 감독은 그입니다. 자, 먼저 6번째 볼까요? 이전 전에 행정처분은 번지수 안 틀리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처분한다. 누가 처분한대요?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가 합니다. 싸다가 보내라 하지 말어라 그럽니다. 앞으로는 이전 후 쪽에서 관리할 거잖아요. 등록대장도 보내. 그리고 등록신청 때 제출했던 서류도 보내. 그건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냥 행정관청 전하고 후하고 주고받고 하니까 입니다. 자, 던져라 받아라 하면서 할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6번째도 X가 되고요. 게시. 이제 작년 전에 좀 나왔습니다. 문장에. 어렵지 않을 건데, 게시할 서류가 아닌 것은 해서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냈고요. 저 사업자보다도 앞에는 저 실무가 더 많이 했대요.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게시하지 않는데요. 3개가. 볼까요? 실무교육 수료증. 맞죠? 등록 신청할 때는 내라. 교육 받았니? 요 소리죠. 벽에다가 걸어놔라. 그런 소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아닙니다. 뭐 중개, 사무소 등록증. 사무소 갖고 등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에서 받는 거하고 세무서에서 받는 거는 다르대요. 그리고 저 사업자 등록증은 대학력 갖추려고 나도 영어 5년 하려고. 그리고 이제 상가도 5% 됐습니다. 5% 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적용 받으려고 우도 사업자 내는 거지 벽에다 걸어놓을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종시장님 주신 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 등록증 그런 거 아니죠. 협회 등록증도 게시 안 합니다. 협회 가입 안 해도 괜찮아요. 저것 때문에 50만 원 내래요. 가입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난 그냥 보증보험 이용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쪽 집이 더 쌉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7번째 게시하지 않는다. 맞아. 여기가 바로 맞아. 그러니까 뭐가 답이 될 거야. 그런 거를 조금 예상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서서히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 9번째 요거 꼭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개 광고물 그래도 괜찮습니다. 간판을 설치하라고 했는지 설치를 오히려 안 해도 되는지 아주 맞들려 갖고 계속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문장 언급했습니다. 8번째일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중개사무소에 있던 5개 광고물에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없다가 맞습니다. 간판 설치하라는 소리는 법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간판 없이 영업할 수 있을까? 그죠? 못해요. 그러니까 간판을 설치하는 개업들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말 잘 듣습니다. 그럼 뭐하러 얘기를 한대요? 우리 입 아프다고 할 겁니다.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간판 설치하라고 안 했는데 간판 설치하면 성명, 문자 이제 2개 안 쓰면은 쳐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또 이름은 잘 안 보이면은 또 쳐들어 가겠다고. 간판 뜯어내라가 또 아예 철거명령 떨어집니다. 안 뜯어내면 사람 부릅니다. 얘 안 되겠냐고 사람 부릅니다. 100만 원이냐 과태료까지 있습니다. 여기도 밥상이 3개나 됩니다. 아주 끝까지 졌다 낼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막 이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8번째 정말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없다. 우리 없다가 맞습니다. 설치하라고 안 했어. 라고 주셔야 됩니다. 간판 없이는 영어 못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얘기 안 해도 니들 어차피 설치할 거요. 요소를 할 겁니다. 자, 8번째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다가 맞습니다. 해설도 써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리고 겸업이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요. 정말 저 3글자만 되면 무조건 다 이상해집니다. 아주 다 세집니다. 그리고 뭐가 맞을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찾으면 됩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는 토지의 분양대이 나왔습니다. 토지를 톱 들고 쓸건 4개입니다. 토지는 관리돼, 분양돼 안 한대요. 상가하고 주택이래요. 건물이래요. 건물도 2개래요.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임대업을 한다고 했습니까? 아홉 번째 임대업. 그거 말고요.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놓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임대사업자 낼까 말까 고민을 하겠네. 입니다. 아니요. 임대 관리, 임대 돼 있는 거 관리만 한다는 겁니다. 관리 들어가면 업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주택관리사가 따로 있습니다. 관리업이 아니라 관리 대행 그래야 됩니다. 자, 무슨 좀 문장이 좀 허전합니다. 그리고 개발업 땅을 막 파겠네? 아닙니다. 개발 상담 개발해보라고 상담 땅 놀리지 말고 그입니다. 여기도 이제 쓰고요. 그리고 분양업 아주 건물 지어다가 팔겠네 말이 안 되고요. 무슨 건설회사 냐입니다. 분양 대행 이미 지어져 있는 거 분양만 대신 하는 거 살짝씩만 틀리다는 겁니다. 표도 잘 안 나가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관리대 토지 분양대 대상이다 아니다 아예 아니다. 올해는 또 토지 관리대 나오겠네입니다. 유사하게 나와요입니다. 어차피 문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이 아니라 용역의 알선 전화번호만 입니다. 서비스는 직접 하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용역의 알선. 그래서 여기는 모두 정말 틀린 겁니다. 다 세 글자를 다 이상해. 너무 세죠? 그러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겸업이 아니다. 정말 모두 맞았습니다. 다 신경 써서 한 방에 쭉 정리를 하자는 거니까요. 요런 문제 아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왜 틀렸나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관리나 대행 이런 게 좀 틀렸습니다. 분양대 또 거기 토지하고 연결됐어요. 토지의 분양대는 안 돼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만 바로 분양대. 저기 끝냈네요. 주택이나 상가의 분양대, 관리대. 건물, 땅 위에 있는 건물만 그것도 건물도 상가하고 주택만 농업용, 공업용은 안 되고 계입니다. 저번 주에 안 나오시더니 벌써 이제 헷갈리셔 계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보실까요? 자, 10번째 이제 여기는 이제 책임, 밥상 3개. 근데 요 밥상 3개를 이렇게 심하게 문제 안 바꿔봤습니다. 민사는 무슨 책임, 그리고 형사는 무슨 책임, 그리고 행정 책임이 정말 무섭습니다. 행정 책임 3년 동안 영어 못해 오후 2시만 되면 없어져. 정말 뒷공무니를 따라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 주소도 절대적입니다. 먼저 10번째 볼까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업 공개조사는 형사상 그랬습니다. 둘을 나란히 어쨌을까? 그입니다. 형사상 대위 책임을 형사가 징역벌금이란 얘기입니다. 형사상 대위 책임을 부담한다. 우리가 대신교도소 간대요. 이거 말이 안 되고요. 대위가 아니라 양벌입니다. 대위는 행정상 책임입니다. 행정상 책임이 바로 대위 책임. 민사는 연대, 그 다음에 형사는 양벌, 행정상 책임은 바로 대위 책임입니다. 너만 책임, 그죠? 너만 책임. 등록 주소나 그리고 업무 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사상 양벌 둘을 나란히 벌한다. 근데 아주 똑같이 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벌금만 그리고 징역벌금도 여기도 벌금도 꼭 금액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15회 때 가장 어려운 문제 동일한 벌금형을 가한다. 그냥 동제 규정된 벌금형 그랬지 동일하다고는 안 했어. 금액은 그때 달라요 라고 했구만. 주셔야 됩니다. 자, 10번째, 요것도 아주 엉뚱한 소리 됐고요. 감이 안 오면은 요거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째, 작년도 시험 문제가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된다. 옳은 것은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또 인장등록 나올 것 같다. 아니면 또 저거 2개 안 된다고 할 것 같다. 주셔야 됩니다. 11번째 볼까요? 점점 우리가 편해집니다. 고용신고나 그리고 인장 등록은 방문하지 않고 정말 인터넷으로 세종시 홈페이지 가면은 서식이 열린다는 겁니다. 전자문서로 신고나 등록을 할 수 있다. 작년부터 정말 맞았습니다. 우리 인장도 이제 등록이 될까 변경이 될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요거 쓸래요 라고 등록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1번째 맞아. 어려움 맞습니다. 이런 문장 찾으러 가봐야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볼까요?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을 하는 경우는 이런 분사무소 하다 어디 가나 속색이 여기입니다. 근데 분사무소만 잘 정리하면 몇 개는 그냥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서류 지금 다 어디 있는데 다 지금 모이라고 하는데 자꾸 왜 또 분사무소 맞았다 틀렸다? 설치도
분장, 인장들은 또 여기도 분사무소가 주된 사무소입니다. 죄다 주된 사무소. 휴업이 됐건 이전이 됐건 다 주된 사무소로 모여라. 중개보수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분사무소의 시도에 조례라고 사무소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여기는 나머지는 모두 주된 사무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두 개는 전자문서가 되고요. 자, 휴업에서는 전자문서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 거. 요건 달라진 건 없다는 겁니다. 자, 두 개는 되고, 두 개는 안 되고, 등록증 싸들고 가는 것은 가야 되고, 입니다. 방문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안 돼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13번째 볼까요? 휴업하고 폐업. 잠깐만 쉬는 거 휴업. 그리고 아이 영업 때려치우는 거 폐업. 싸들고 가야 되겠죠. 잠시 쉬는 것도 등록증을 갖다가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 다시 할 때 찾아가 요럽니다. 등록증 벽에다 걸어놓으면 영업하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그걸 빼앗는다고 정말 치사하게 등록증 우리 거 빼앗습니다. 찾아가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맞고요. 불가능하지만 등록증 싸두고 가야 됩니다. 제발 액자 좀 떼고 가시라는 바로 등록증 첨부해서 직접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 날짜만 바꿔주세요. 4개월에서 5개월, 1개월 더 실례합니다. 6개월까지 쉴 수 있잖아요. 게임입니다. 그리고 재개, 영업하랍니다. 그러면 벽에 없습니다. 등록증 찾아서 붙여야 됩니다. 게시해야 됩니다.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맞잖아요. 게임입니다. 정말 정확합니다. 휴업하고 폐업은 안 되고, 전자문서가 안 되고, 뭐는 되고, 변경하고, 재개는 되고, 두 개 되고, 두 개 안 되고, 그리고 가끔씩 쇼문제가 변경신고에다가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휴업에다가 간판을 뜯어내야 된다. 그것도 유사하게 이미 쇼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아니요. 폐업. 영업 아예 때려치울 때 간판을 지체 없이 뜯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작년처럼 1개월 또 이러려나 간판 이미 늦었습니다. 지체 없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재개신고는 반환. 아주 제일 골탕 먹으라 그러면 교부 그런다고 했습니다. 재개신고는 찾아와 입니다. 빼앗겼다가 찾아와서 벽에다가 걸어놓고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좀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또 올해도 있고 그러니까 괜히 또 이제 못 해먹겠네 또 그러지 마시고 이제 어차피 잘 안 됩니다. 그죠? 벌써 두 번 만에 잘 되면은 그죠? 여기 위에서 다 강의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공부해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어려운가? 옆에 사람 어려워갖고 아예 말을 못합니다. 자, 그 정도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죠. 다 어렵습니다. 뭐 젊은 사람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워요, 여기입니다.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해가 좀 많이 어려우니까 거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이제 거래계약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99페이지. 자, 99페이지가 바로 이제 거래계약서. 요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있다, 없다. 그리고 보존기간 몇 년. 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가 하나씩은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다 보니까 기재사항 9개. 좀 더 기출문제 풀어보겠지만 매년 나올 정도입니다. 정말 거래계약서는 뭐가 나올 거다라고 차라리 내용 나오면 쉽습니다. 그건 간단하니까요. 그리고 제재에 등록주소까지 가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등록주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금 공선 할 때 그나마 절대적은 아닙니다. 아주 세종시장님한테 싹싹 빌면 봐줄 수도 있을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서식 없다. 그리고 제재. 그리고 기재사항. 이 정도면 충분히 한 문제 어차피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뭐 두 개는 안 나오고 하나만. 근데 작년도에는 갑자기 또 서명 또는 날인 이게 또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100페이지 보실까요? 이제 거래계약서. 정말 거래계약서는 작성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매도매수인 작성한다? 그건 아니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끝났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서 서식이 있다 없다. 서식 없다. 근데 왜 없대요? 거래계약서는 매도 매수인에게 줄 서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국가가 정해놓고 요걸 쓰래요? 그거는 민법의 대원칙, 계약자유 원칙을 파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들이 알아서 하게 국가가 놔둬야지 왜 그런 데게입니다. 여기는 서식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확인설명서나 전속중개계약서는 우리 의무니까 너는 지켜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매도 매수인에게 줄 거니까 서식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식이 없으니까 누가 저거 국장을 협회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식으로 또 임자를 바꿔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건 한 방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부터 저 밑에 제주도까지 어느 시, 어느 도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협회는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우리한테 협회가 계약서 서식 같은 거 많이 제공을 할 건데 저 장관이 안 하니까. 근데 협회가 제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무 안 해본 분은 아예 신경 안 쓸 건데 실무를 해보신 분은 정말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날인데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래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가 나와야 돼. 그리고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지금도 안 정하고 있어. 그리고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한다고요? 권장. 근데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그냥 할 수만 있다는 겁니다. 안 해도 괜찮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별도의 서식은 전혀 없고 거기입니다. 서식 봤다 그러면 X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저 서식이 있다 없다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냈으니까요. 없다 정도는 동그라미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사항만큼은 정말 요거는 계속 좀 봐야 됩니다. 뭐 건물조교가 거래계약서니까 건물조교가 인권거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한번 확인 설명에 수도권 토벽하고 좀 많이 헷갈립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100페이지 이제 기재사항 우리 거래계약서입니다. 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은 우리 계약서가 이제 거래계약서가 하나가 나올 건데 여기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 왜냐면 서식이 없으니까 기재사항 단 한 개라도 빠지면 여기 업무정지 얻어맞습니다. 9개 정확하게 확인 설명도 9개 그리고 거래계약서도 9개 근데 확인 설명하고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썼던 걸 또 쓸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거다 보니까 거물조교가 이렇게 앞글자 따서 거물조교가 뭐를 인권거래계약을 차라리 이제 확인 설명 몰라도 요놈은 무조건 나오니까 수도권 토벽보다는 거물조교 여기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니까 요놈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권 그리고 거래 거래 뭐를 계약을 자 이러면 이제 요 바로 이제 거래 계약 해서 바로 9개 여기가 이제 바로 9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거물조교가 인권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계약서니까 거자부터 출발해갖고 뭐 거물조교 하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문장 보면 이제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니까 누가 거래를 했는지 거래 당사자 그리고 무슨 물건을 주고 받았는지 그리고 거래계약서에 조건 많이 달잖아요. 혹시 허가 못 받으면 없던 걸로 하자라고 좀 불안정한 조건. 그러니까 민법에서 조건기한은 항상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조건기한은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도 있지. 그리고 당무가제 계대가 좋아할 때 거기도 나왔지. 거민용 계약서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6개밖에 없었다는 거민용 계약서. 거래 계약서에도 나와. 정말 없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교부일자. 그리고 언제 줄래? 인도일시계입니다. 권리 전의 내용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래 당사자. 거래를 누가 했는지입니다. 매도 매수인은 거래 당사자의 뭐라고요? 인적사항. 요 인적사항 주소, 성명, 전화번호까지 자세하게 인적사항 그 내용은 안 물어보고요. 그냥 요 문장만 가서 물어볼 거니까 누가 계약했냐 라는 인적사항 요걸 바로 거래계약서에 규정을 해야 됩니다. 뭐 물건에 바로 이제 요 물건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물건의 표시 바로 물건을 표시해야 되고 소재 면적 이런 것들입니다. 조건이나 그죠? 조건이나 기한입니다. 그래서 근데 있으면 조건이나 뭐를 기한을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요건 있었을 때 그럼 만약에 없으면 놔두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 기한 자체 아예 없이 그냥 아주 말끔하게 언제 그냥 계약금 중도금 치르고 우리 끝. 그래서 무슨 조건 단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특약상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부일자. 그래서 교부일자, 작성일자 아니라고 합니다. 요 일자를 잘못 쓰면 여기도 업무정지 당한다는 겁니다. 확인설명서 언제 줄래?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같이 주니까 뭐라고요? 확인설명서 괜히 또 여기다 전속중개계약서 그러진 않습니다. 확인설명서 그리고 교부일자고요. 그리고 작성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의고사 아직 안 내봤는데 저 혹시 작성일자 왜요? 일자 정말 잘못 써놓으면 오지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 주려고 미리 작성합니다. 그래서 먼저 작성해 놓을 건데 작성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줄 날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면 월요일 날짜를 기재를 해야지. 왜 또 오늘 작성했다 오늘 날짜 쓰냐고. 그거 한마디 때문에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연일을 쓸 건데 작성일자 말고 줄 날짜. 확인설명서하고 같이 줄 거니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입니다. 인, 그리고 무슨 날짜? 인도일시계입니다. 언제 줄 거냐고 토지 건물계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거래계약 하게 되면 물건을 주어야 되잖아요. 여기입니다. 인도일시. 근데 잔금으로, 그래서 이제 동시행입니다. 잔금하고 뭐 동시행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동시행 문제가, 한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동시행, 항변권,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같이 하자고. 같이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잔금이 먼저 가니까 물건이 안 와. 물건이 안 오더니 이중매매가 돼갖고 다른 사람한테 팔렸네. 이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죠? 서로 버텼으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먼저 건네주니까 돈이 안 온다는 겁니다. 또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 나겠네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돈 안 주면 물건 안 줘. 물건 안 주면 돈 안 줘. 이런 식으로 서로 버티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고 입니다. 아예 그냥 끝까지 그냥 아예 주지도 마세요. 돈도 주지 마세요. 해갖고 물건 안 주면 등기소리 안 주면 이런 식으로 갖고 철저하게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 권리가 넘어간대요. 권리 이전의 내용.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권리 이전의 내용이 있냐고, 그건 또 엉뚱한 쪽에서 쇼문제가 났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하나니까 먼 권리가 넘어가냐, 세종시장님이 그렇게 바보같이 물어보지는 않아요. 또 작년도 문제는 인도일시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들어가냐고, 그것도 안 들어가고. 공법을 모르겠어요. 세종시장님이 그런 거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신고하고 자꾸 비교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전 거르면 안 되고요.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등 그 지급일자에서 그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급 돈 언제 얼마 줄래 입니다. 지급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아주 중요할 거예요. 지급에 관한 사항, 지급에 관한 사항도 거래계약서에 있어야 되고요. 정말 딱 필요한 거죠. 10% 언제 줄래, 언제 받았니 입니다. 계약일, 또 여기 계약일도 어디 가나 다 나옵니다. 계약일. 여기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도 나오지. 거기서 또 60일이고, 그리고 금융용 계약서에 또 개대가리 할 때 여기도 나왔었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약정 내용. 요 조건하고 약간 유사한데, 약정 내용. 요것도 특약사항입니다. 조건하고 좀 다른 약정 내용. 뭐를 합의를 받냐고.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딱 이제, 요거 정리해 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기재를 안 하는 것들,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공법상. 그거 확인 설명에서 이미 했잖아요. 공법상 뭐 이용제한하고 이용제한하고 거래 규제는, 자, 거래 규제는 기재한다 안 한다. 그건 확인 설명에서 토지 이용계 거기서 임수 받잖아요. 그리고 박스에다가 아주 멋지게 체크하고 왔는데 여기다 뭐를, 이 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어디다 서식에다 쓰실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어디 특약상에다 쓸 겁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리고 수도물이 풍부하네요. 수도 전기 등의 상태 이런 거를 어디 매매계약서에다 쓸까요? 확인 설명서 체크해 놓고 계십니다. 수도 그리고 전기 등의 상태 이런 것들은 확인 설명에 있다는 겁니다. 벽면도 그럴 거입니다. 입지 조건, 환경 조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놓여있다는 입지 조건도, 그리고 환경 조건, 일조소음. 이 집은 참 일조량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쓸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 조건. 자, 이런 것들은 확인 설명에서 다 했다. 그리고 세금도 없다. 입니다. 취득 관련된 조세, 이런 것들을 많이 내볼 겁니다. 취득, 그리고 관련된. 자, 그리고 이제 조세입니다. 그거는 거취. 자, 이런 것들은 어디 있어요? 다 확인 설명에서 다 하고 왔고, 서식에도 쓰고 왔다는 겁니다. 서식에 썼는데, 거래계약서 왜 쓰니기입니다. 그리고 5번은 이제 유사품을 주셔야 됩니다. 거래 예정 금액. 자, 거래 예정. 이거 다 끝났는데, 거래계약서는 다 끝났는데, 또 뭔 예정이래요? 네가 보면 얼마라고 생각하니? 거래 예정 금액. 또는 공시지가. 자, 이런 것들은 중개보수. 자, 이런 것들은 바로 거래계약서에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중개보수도 없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는 요거, 그리고 유사품에 좀 주의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요 놈까지 저거 기재 안 해. 라고 정리까지 해놓으시면 약간 그래도 요걸 찾으러 가면 되니까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9개, 그 여기는 필수 기재사항 100페이지 제일 아래줄에 별표 3개. 하여튼 시험 문제, 요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문제 통으로 나오든지, 그리고 문장으로 나와도 몇 개는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기재하냐 안 하니 꼭 물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맞죠? 매도 매수인 누구냐고. 임대차가 뜨면 임대 임차인 누구냐고입니다. 성명, 주민번호. 네, 지금은 생년월일만 쓰고 계십니다. 앞에 6개만 계십니다. 자꾸 악용한다고 뒤에 거 7개 안 쓰기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소재 면적입니다. 내용은 안 물어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 언제 계약을 체결했니? 여기서부터 이제 60일 내에 신고도 해야 되고입니다. 그리고 출발 이곡입니다. 그리고 뭐 계약 체결로부터 중개보수는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 먼저 얘기하라고입니다. 안 그러면 잔금 때 받아야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그 지급일자 등 언제 줄 건데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돈 지급입니다. 돈 지급에 관한 사항 뭐 거래계약서에 돈이 제일 중요할 거입니다. 3억이요 2억이요 그리고 얼마씩 줄 거요 중간중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받아가니까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언제 줄래 물건의 인도일식입니다. 잔금 치를 때 꼭 같이 해라. 그래야 사고 안 난다. 민법 동시에요. 그냥 배우는 거 아니오게입니다. 같이 해야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전의 내용, 권리관계 그러면 안 되고요. 아직은 심하게 안 내봤지만 권리관계 말고 이전 뭔 권리가 넘어가니 소유권이니 지상권이니 전세권이니 그입니다. 그리고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없으면 놔두고 있으면 그 조건이나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음 중에서 절대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거 뭐요? 그러면 조건 기한을 찾으래. 그리고 약정 내용이라 합니다. 약정 내용 없을 수도 있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조교 확인 설명서 무슨 날짜? 교부. 자, 교부 아래다가 옆에다가 작성 X 작성한 날짜 말고입니다. 연월일 잘못 쓰면 업무정지요. 너무 황당할 겁니다. 그거 하나 잘못 썼다고 사무소 문을 닫으래요. 기본이 3개월이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약정 내용 그리고 그 서명 및 정말 서명 및이죠. 작년도 문제가 서명 또는 그랬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 내더니 거래계약서 내더니 이제 확인설명서 남았구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둘 다 서명 및 날인 거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또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또 그럴 겁니다. 아니고요. 분사무소 책임자 있구만. 게입니다. 자, 먼저 거래계약서에 개업 공인주사 가로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속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협동조합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자주 물어요. 자, 먼저 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를 이야기했죠. 대표자. 그런데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됐으면 누구라고요? 분사무소 책임자. 자꾸 여기다 분사무소는 대표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간판도 책임자. 그리고 서명 날인도 누구? 책임자. 그리고 여기 저 서명 및 작년에 치사하게 서명 또는 날인 해놓고 왜 틀렸냐고 그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뒤에 보실까요? 아주 못 들어서 아주 안달입니다. 당해 중갱이를 했던 소속 공인줄사가 있으면 그냥 소속이 심심하다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내보려고 바랄겁니다. 중갱이를 했을 때 안내를 했을 때 그래서 함께 서명 날인하지 그냥 있다고 서명 날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서식 작성하면 업무정지, 자격정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이라고 또는 아니라는 겁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 밑에다가 정말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또는 X. 자꾸 길목을 잘 봐야 됩니다. 저거 떠낼 수가 있습니다. 자꾸 틀려주니까 계속 재밌다고 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 정도는 좀 심했을 거고요. 그리고 뭐 2번은 그냥 간단하네요. 여기도 함께 서명 및 날인 그리고 아래 내용들은 설명이니까요. 그냥 1번만 이해가 되면 돼. 그냥 3번까지도 뭐 볼 거는 아예 없을 정도니까. 뭐 시험 문제 그런 거 안 나와. 그리고 보존기간은 3년이다. 그러면 뭐다? X다. 보존기간 얼마래요?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깁니다. 몇 년이래요? 5년. 세금의 시효 때문에 5년 정도를 보존을 하라는 겁니다. 5년. 그리고 계약서는 자주 잊어버리고 맨날 찾으러 와. 라고 해서 5년은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하고는 달라. 다 그런 뜻은 그거 그냥 끝나고 나면 아예 잊어버릴 건데 요거는 서식 자꾸 대항력 때문에 아니면 또 매매에서 세금 때문에 자꾸 보존을 좀 오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5년. 5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중계약서 이제 여기가 이제 큰일 날 제재가 거금공선 거짓으로 금액을 기재를 하거나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시험 문제가 작성해도 된다 그러지 않을 거고요. 하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절대적은 아니요.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위반시 제재가 나왔네요. 그 문장 그대로 나왔네요. 거지. 딱 중간에 거지. 2억을 3억을 아니면 2억으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등록 취소 하회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먼저 두 번째 줄 저 끝에 등록 취소 옆에 할 수 있다. 그나마 정말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X. 그건 정량줄이요.
바로 그 옆집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의 거금 공수할 때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자 2번, 3번 이제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자격정지, 나머지 작성, 교부, 보존을 않거나 그리고 서식을 서명 및 날인하지 않거나 그거는 업무정지. 2번에는 딱 두 번째 줄에 중간 정도의 업무정지. 저 거짓하고 그리고 업무정지는 달라. 그리고 이제 소속 공인주사 자격정지. 여기도 이름 쓰고 도장과 그리고 소속은 거짓이라고 해도 자격정지입니다. 우린 등록 취소인데. 그리고 3번에 이제 여기 잘 나왔죠. 자격정지는 등록관청이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거 바꿔서 내려고 합니다. 누구래요? 시도지사는. 3번 바로 옆에 시도지사 꼭 좀 박스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문장 저 끝에 있네요. 자격정지.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정지 내리니까 누구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 말고 등록관청 말고 시도지사가. 모의고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서식 아예 보존기간 정리 잘 해놨습니다. 나 먼저 거래계약서 그리고 매수신청대로는 5년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확인설명서는 5년.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가 몇 년? 5년. 여기 3년계입니다. 그래서 2개 그리고 또 2개 연결을 주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인데 이제 1번 그 기출문제 여기 아주 괜찮았습니다. 먼저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면 옳은 거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옳은 거 그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지금 거래계약서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던 표준거래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했대요. 여기입니다. 그 양식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거래계약서 있다 없다 서식 없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놓은 표준거래계약서 양식 없다는 겁니다. 금방 소식 없다고 했구만 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X 줘야셔야 됩니다. 그거는 확인설명서고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고입니다. 우리한테 의무 내리는 그런 것들은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거래계약서는 소식 없어 줘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보세요. 벌써 3년이래요. 그입니다. 3년 동안 보존하고 없애면 너 업무정지다. 그입니다.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한테 교부하고요. 3년간 그 4번을 보존해야 된다. 몇 년이래요? 5년. 자, 이런 것도 아주 술제 단골 문제입니다. 자, 5년이지 뭔 3년이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제재 물어보잖아요. 근데 거래계약서에 4번을 보존기간 동안, 그럼 5년 동안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저렇게 제재가 크나 거짓은 어쩌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보존 안 했다고 이름 쓰고 도장 꽝 안 했다고 등록 취소를 내릴 수 있대요. 말이 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업무정지 거짓만 그래요. 거짓만. 642기 거금 공수할 때 거래계약서 거짓이었습니다. 그놈만이지 요건 업무정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런 문장이 딱 당하친다는 겁니다. 1번, 2번 잘 피해 오셔갖고 3번에 콕 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근데 기재사항이 아니래요. 총문장 자꾸 낸다는 겁니다. 중개사물 아까 조교는 뭐고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작성일자 말고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래요. 이다 아니다? 위다. 조교할 때 있었구만 게입니다. 이다 라고 주셔야 됩니다. 저거 없으면 또 저거 하나 때문에 업무정지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자, 분사무소에 소속 공인주사가 중개인을 하면은 그 소속 공인주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아주 정확하죠. 여기다 대표자 그럴 건데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다 서명 및 정확하잖아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게 몇 번? 5번. 그러니까 앞에다 미끼 다 던져놨죠. 아주 물어라 아주 이러고 있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뭐 붕어도 아니고 아주 물어라 그러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명 및 다 맞고요. 책임자도 맞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엉뚱하게 나올 거고 5번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 뭐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인설명 정말 제일 중요할 수밖에 아예 없습니다. 여기 이제 103페이지에 그래도 하다 여기 이제 계속 한번 103페이지에 먼저 첫 번째 확인 설명 뭐 여기 뭐 너무 중에서 확인 설명과 그리고 확인 설명서 우리 또 실무 가면 이제 아주 줄기차게 또 계속 확인 설명서 그리고 무슨 내진 설계 그리고 감지기 이런 게 이제 올해도 또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확인 설명서 그리고 작성
여기가 이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실무 때는 두세 개 나오고 여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 확인에다가 설명하래요. 그럼 도대체 뭐를 확인한대요? 사실관계, 권리관계, 공법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에다가 그리고 설명을 도대체 누구한테 한대요? 쌍방한테 아니라는 겁니다. 매도인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그러면 말이 되겠냐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매도인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봐야지 우리가 뭔 설명을 해. 자, 여기는 아예 설명할 게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시기 등 해서 이제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그리고 어떻게 여기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출제도 많이 썼고요. 먼저 중개 의뢰를 받으면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러면 아예 앉혀놓고 설명을 먼저 하셔야 된답니다. 어디 못 도망가게 해야 됩니다. 아주 바쁘대. 그러면 중개 완성 전에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완성된 후에는 절대 안 되고요. 설명을 해도 완성되기 전이지. 후회하게 되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 갔을 때는 그거 조목조목 다 알려바칩니다. 또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완성되기 전에 했어요? 후에 했어요? 하면서 그러면 저것이 잘못했네 해갖고 문제를 삼아요 게입니다. 완성된 언제라고요? 후게입니다. 안 샀을 건데 다 끝나니까 이제 개발장구역이래 이러면 말이 되거니입니다. 먼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게입니다. 완성되기 전 그리고 여기를 가장 많이 속입니다. 쌍방할 때 그리고 거래 당사자한테 누구래요? 취득 쪽 설명 들은 쪽은 취득 쪽이지 매수인 쪽이지 매도인이 왜 들어? 그래서 여기는 누구라고요? 여기는 취득 의뢰인 한 사람 취득 의뢰인 사겠다는 사람 바로 의뢰인 요거 일방에게만 설명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여기다가 한 사람인데 속이네. 근데 한 사람이니까 또 이전이 돼요. 이전한테 설명하면 옥상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당신 먹으래 소지지 이러면 말이 되겠냐고 합니다. 바쁘 죽겠구만. 그걸 앉혀놓고 설명하면 되겠냐 입니다. 쌍방도 X고요. 그리고 제7사무장이 당사자, 거래 당사자 이런 표가 안 납니다. 거래 당사자에는 매도인도 나온다는 겁니다. 매도인한테 뭔 설명을 한대요. 그리고 쌍방이랑 거래 당사자는 똑같은 문장이라는 겁니다. 같은 문장인데 약간 어려워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냥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냥 열심히만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면 그러면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사실관계는 그거는 실무 쪽에 갈 거고입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각구보고, 소유권자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울구보고는 소유권 외들 제한물권 그리고 공법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여러 공부를 보여주면서 서면으로 제시를 하시라는 겁니다. 제시를 하면서 근거를 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렇죠? 여기도 나중에 500만 원이라고 가들어도 맞습니다.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요 세 군데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한 군데 살짝 틀려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틀리고 여기 하고 위 이제 두 개 요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할 사항도 거기 가서 기재사항도 중요하지만 확인 설명할 사항도 9개 시행령에 있는데 법뼈대가 있으니까 9개 요 9개 같이 9개 딱 9수입니다. 정말 9개 나란히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는 수도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도권 뭐해서 토벽에 수도권 토벽에 좀 말이 안 되지만 토벽에 뭐 하면서 거취하면서 뭐 썼네? 일기 썼네 라고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저 고물조기하고 좀 비슷하지만 여기는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저기하고 아예 달라 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수도나 그리고 전기나 그리고 가스 등의 바로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수도물은 풍부한지 그리고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아직도 도시가스가 아닌 집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태를 그리고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에서 입지조건 그 집이 어떻게 놓여있냐고 합니다. 접근도로 이면도로 이냐고 교통은 좀 편하냐고 합니다. 접근성은 어떠냐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접근성 때문에 많은 지값이 싸고 비싸지고 이런 것들이 아주 여기는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는 역세권이 바로 이제 지하철 이렇게 이제 지하철 있으면 그 지하철역으로부터 얼마 5분 이렇게 이제 5분 이내 거리가 역세권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런 집들이 이제 입주 조건 이렇게 놓였을 때 이런 집은 정말 안 망하고 그리고 상가도 절대로 지하철역으로부터 좀 멀어지면 아무리 싸도 절대로 그 장사 안 되니까 그거 문 닫아요 여기입니다. 문 닫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서서히 문을 닫습니다. 여기 한 3년 되면 문 닫고 2년 되면 문 닫고 그리고 여기는 계속 장사 잘 되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어차피 세 내도 어차피 벌어서 내야지 이렇게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중에 부도까지 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디에 놓여 있냐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입니다. 아까 이제 같은 권이라도 저 권리 이전, 여기는 권리관계입니다. 뭐 딱 써놓으니까 비교되는 게입니다. 여기는 권리관계. 그래서 소유권이나 그리고 지상권이나,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우리 매수인이 이거 다 떠안고 가잖아. 물건이니까입니다. 얘 죽지도 않아. 전세권도 죽지도 않아. 매수인 보고 2년 살다가 돈 내놔. 이럴 거니까. 주택임차인도 돈 내놔. 이럴 거니까. 권리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고입니다. 공법입니다. 공법.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거의 대부분 땅을 하나 사면은 건물 지으려고 거래입니다. 토지 이용계. 그리고 공법상 뭐라고요? 이용 제한. 그리고 거래 규제, 이용 제한과 그리고 거래 규제. 우리 법령에도 옛날에는 다음 중에서 이용 제한 아닌 것은, 그리고 거래 규제 아닌 것은 우리 법령에서도 소문제를 냈었다는 겁니다. 나 먼저 처음에는 뭐라 안 하는데 나중에 이용 좀 해보려고 하니까 제한을 거내게 됩니다. 공필 용적률 따지면서 접도구역 따지면서. 그래서 여기는 이용 제한, 사후 제한. 여기는 사전부터 뭘 하네요. 허가부터 먼저 받아오래요. 농취증 받아야 등기가 된대요. 거래 사전부터 먼저 규제를 제동을 건다는 겁니다. 시기가 달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벽면이나 도배 상태. 벽면이나 도배 상태.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내봤지만요. 요 벽면은 깨끗함이 아니라 균열 깨졌냐고입니다. 그리고 누수 막 깨져갖고 좀 안전진단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건물이 좀 위험해 보인다는 겁니다. 웬만히 깨져갖고는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근데 누수, 막 비가 엄청 세네, 게입니다. 누수, 여기 잡기도 쉽지 않으니까 여기는. 그리고 상당한 진단 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설명하세요. 요 누수 때문에 우리한테 나중에 이거 설명 안 했다고 난리가 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금방 아는데 설명을 안 했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물 샌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설명 자체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남의 집 가서 방바닥을 아예 떠들어 보라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금방 보이는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 물어요. 좋아하셔야 됩니다. 거래 예정 금액. 네가 봤을 때는 예정, 여기는 예정입니다. 얼마라고 생각하니 의견 가격, 거래 예정 금액 등. 그리고 이제 중개 보수나 실비 금액입니다. 중개 보수, 이렇게 실비. 그리고 금액만 그러면 안 됩니다. 금액하고 산출 내역도, 산출 계산 과정 어떻게 해서 80만 원이 나왔는지 2억에다가 0.4를 곱하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겠네요. 그 내역까지도 기재를 또 할 난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설명도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금액만 설명하면 된다. X 주셔야 됩니다. 아직 심하게 안 물어봤다. 그입니다. 그리고 세법, 하다 공법, 세법 다 나오네. 그입니다. 민법도 나오네. 그입니다. 뭐래요? 취득 관련된 뭐라고요? 조세. 그입니다. 조세. 근데 요 조세도 이제 종류입니다. 종류하고 세, 그리고 액이 아니라 세율. 여기도 세액 이렇게 늘려갑니다. 금액을 계산해 갖고요. 네가 무슨 세무 전문가니까입니다. 네가 세무사요. 그입니다. 세율 2% 3% 이런 것만 설명하라고 했지. 그리고 누구 기재할 것도 세율이지 세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다 가장 많이 냅니다. 그러면 보유는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양도 시험 문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양도소득세 설명은 안 한 세금. 양도 이전한테 설명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매매도, 매도가 치사하게 또 껴있다는 겁니다. 설명 안 해. 매수는 설명해 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거래함에 따라서, 요 문장이 제일 치사합니다. 거래함에 따라서, 거래도 양도가 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매수는 차라리 맞아. 매수함에 따라서 취득이니까 매수함에 따라서는 요거 맞는데 하다니 다른 문장 다 있으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조, 그리고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뭐 뒤에는 안 쏠 건데 주변 환경 때문에 안에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음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한 거 찾아봐. 자, 중개사물의 종류나 그리고 소재 면적 같은 거, 소재, 그리고 면적, 그리고 토지 같으면 지목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건물의 소재하고 면적, 그리고 건물은 용도, 그리고 건물의 구조, 그리고 건물의 방향, 이런 것들, 뭐 수돗물이 풍부하네요. 그런 것들이 기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요 방향,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은 자료 요구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요거 다 안에 있네요. 안에 있으면 자료 요구하라고 합니다. 조사하기 어렵잖아. 요건 자료 요구입니다. 자료 요구지. 네가 직접 조사할 기재할 거 아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놓여 있고요. 그리고 권리관계 등기사항 찍면서 떼보면 나오고 있다. 갖고 보면 쓰고 나와. 요거는 토지용계 확인서를 떼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런데 벽면 도배는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 요 놈은 안에 있으니까 뭐라고요? 얘도 자료 요구 딱 3개가 나옵니다. 자료 요구 심하게 아직 안 내봤어. 그리고 요거 이제 개론 지역분석 개별분석 하면 나오고 세법 배웠으니까 알고 여기 있네. 남의 집 와갖고 이주랑 판다고 한나라를 내내 앉아있고 입니다. 때되니까 뭐 밥 달라고 옥상에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뭐 저녁에 소음 때문에 같이 주무셔 보시자고 말대그냥입니다. 여기는 자료 요구 아주 옥상에 끌려갖고 아주 비 안 오면 아주 물 뿌리고 때린다고 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요거는 아예 그냥 얻어 터지기 딱 좋을 겁니다. 그죠? 환경적으로, 그죠? 요거는 그죠? 아예 자료 요구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한 문제 가면 자주 나오는 자료 요구, 자료 달라고 요구, 자료 요구. 그리고 이건 안에 있으니까 요구하라고. 그 다음에 자료 요구는 하얀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요거는 우리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자료 요구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지정 취소보다도 요 놈이 더 많이 남았는데 최근에만 살짝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료 요구 하여야 한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말고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고 하지 하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아예 안 할 것도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할 만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알아. 아는데 또 요구를 해야 되냐고. 여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했지 여기는 하야 한다고 안 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료 요구는 누구에게 한대요. 그죠?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전. 그죠? 여기 이전입니다. 이전 쪽. 자, 이전 의뢰인 쪽에다가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이전 의뢰인 쪽이면 매도여. 그리고 임대인역입니다. 그래도 임차인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대인 등한테 자료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취득 아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쌍방은 더 아니다 그럽니다. 여기는 한 사람한테만 자료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매도인한테 그럽니다. 자, 두 번째 금방 보셨네요. 요구사항은 딱 3개라는 겁니다. 뭐 저기 체크해 놓고 안 내고 그럽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수도나 전기나 가스 등의 상태 다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도인 보고 물어보세요. 찌집이니까 금방 체크해. 두 번째 벽면 도배. 벽면하고 도배. 남의 그냥 침실 들어가게 생겼네 겁니다. 벽면 도배. 그 다음에 일조소음.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아주 옥상에 끌려간다는 일조. 그리고 소음. 일조 소음. 그리고 진동. 오늘은 안 떨렸으니까 내일 떨릴지도 모른다고 또 온다고. 이게 말이 되냐 겁니다. 아주 옥상에 끌려갈 거예요. 어쩌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만약에 보통 다 줄 건데요. 응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자기 물건 자신이 없나. 자료 달래니까 안 준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집에 물 새고 난리 부르습니다. 보일러 다 고장나고 아주 집이 난리니까 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 불응했을 때. 자, 그러면 누구한테 뭐를 어떻게 할 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줍디다. 그입니다. 여기는 취득 의뢰인. 바로 취득 의뢰인 쪽에다 임자 바뀌었습니다. 자료 달라고는 이전 쪽. 그리고 나중에 불응하면 취득 쪽에다가 안 주더라고입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뭐라고요?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자료 요구했는데 안 주더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재할 난도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좀 이따 설치 보실 건데 확인 설명서에 뭐도요? 기재. 그리고 기재를 어떻게 한대요? 자료 요구 하였으나 이에 불응함. 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게 되면 업무정지 얻어맞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두 번째는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는 완전 이제 시기가 다릅니다. 확인 설명서. 그리고 작성해서 교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존하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시기 등이 이제 완전히 다른데요. 시기 등이. 자, 먼저 여기는 중개가 완성돼서 중개 완성된 후에 완전히 다 끝났을 때 그러지 말고 입니다. 저는 설명격입니다. 여기는 다 끝난 후에.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언제 줄래? 이렇게 작성할 때 바로 확인 설명서 같이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교부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쌍방입니다. 쌍방.
아니면 또 여기는 거래 당사자, 여긴 거래 당사자가 맞아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2명 다 거래 당사자에게 쌍방에게 그리고 교부를 해야 할지 여기는 다른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서면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글자는 똑같은데 여기는 확인 설명서 네 종류 확인 설명서라는 서면을 교부하시라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바로 서면을 뭐 하시고 교부하시고 몇 년 동안 보존한대요. 보존기간 꼭 나와요. 여기입니다. 몇 년? 걔 또 5년 그러면 안 됩니다. 요건 얼마? 3년. 아까 돈 있었던 거래계약서 거기가 얼마? 5년. 여기는 3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종류를 이제 서서히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종류는 4개입니다. 4개가 바로 확인 설명서 종류. 자, 먼저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주거용. 자, 주거용 확인 설명서. 자, 주거용 확인 설명서.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가 있을 건데 여기는 몇 가지가입니다. 자그마치 13개입니다. 자, 가지수가 이제 13개인데 그럼 이제 먼저 기본에 8개가 있습니다. 대상 권리를 하면서 나중에 볼 거예요. 거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부가 4개, 실내 벽면 환경 해서 세부 4개, 자료 요구할 거, 들이댈 거. 자, 4개. 그리고 중개 보수 하나, 아주 중개 보수만 외롭게 혼자 왕따 하자. 돈은 외롭게 혼자 고상한 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는 하나.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비주거용. 자, 비주거용, 우리 학원 같은 거, 음식점 같은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 여기는 이제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세부에서 하나 빠져서 몇 개? 11개. 자, 그러면서 이제, 기본에서 이제 몇 개냐면 7개. 근데 7개인데 하나가 뭐가 빠질까요?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입니다. 자, 요거 조금 이제 서서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차이점 물어보려고 많이 시도하는데 아직은 심하게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에서도 하나가 빠져요. 기본에서도 하나 빠지고 세부에서도 하나가 빠졌고 3개. 그리고 뭐가 빠졌대요? 환경조건. 그래서 이제 여기는 환경조건. 김밥집에서 김밥 내놓자마자 일조량이 풍부하면 김밥 아주 다 쉬어 빠지고 아주 말라 비틀어집니다. 요거는 환경조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수 요거는 한계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세부에서 하나 빠지고 비선호가 빠지고 환경이 빠지고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토지는 세 번째부터 이제 잘 안 되는데 토지는 건물이 없대요. 건물이 건물 없고 땅만 그럼 건물하고 관련된 거 요거 다 빼기입니다. 다 빼. 자, 그럼 여기 이제 9개인데 여기도 이제 기본은 얘도 하나만 빠진다는 겁니다. 자, 7개. 7개인데 얘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안 계시네. 관리가 없네. 요거는 관리가 없네. 비선호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는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 내부, 외부 없겠죠. 벽면 없겠죠. 환경조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세부는 하나만, 정말 세부는 한 개만 나온대요. 이게 다 빠졌어. 그래서 나중에 빠진 거 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내부, 외부 없고, 벽면도 없고, 환경조건도 없고, 그냥 실제만 실제하고, 여기입니다. 네 번째, 임목은 아예 그냥 아니다시피 하는데 평생 한번 써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B씨는 바로 임목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정말 써볼 기회가 없어요. 여기입니다. 나무 중개 학원이 그입니다. 여기는 8개. 막 공법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아예 기본이고 아예 안 낼 정도니까 그리고 세부 거기 좀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세 번째는 제재 꼭 제재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재도 자주 물어봤고요. 자, 먼저 첫 번째 확인 설명 안 했다. 확인 설명을 안 했다. 확인 설명하지 않았을 때 얼마라고요? 우리 개업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금액이 좀 커요.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고 그리고 이제 소속은 자격정지입니다.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정지. 확인 설명 안 했을 때 자격정지를 얻어맞고입니다. 개업은 그래도 500만 원 과태료니까 돈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제재가 더 커 주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이름 쓰고 도장, 꽝 이런 거 안 했을 때 여기 우리 개업은 업무정지 얻어맞고요. 자, 업무정지를 얻어맞고 그래서 그리고 누구는 소속은 자격정지도 맞고 아주 나란히 정지 먹고 둘 다 쫓겨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격정지. 정말 정지 먹고 자격정지는 바로 소속. 그러면 업무정지는 등록관청, 소속은 시도지사. 자, 이런 식으로 임자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소속은 시도지사가 올해 한번 정말 장난하면서 늘 것 같아요.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 여기는 시도지사. 자격정지는.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제절까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기본에서 뭐 8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재산 권리 그런 것들은 실무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확인 설명, 여기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조금만 쉬었다가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내용만 조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